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창작 그림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려드리며 아이들과 그림책 읽기에 푹 빠지실 거예요.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인지 영역, 이 모든 영역의 책이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기둥이 바로 창작 그림책이거든요. 창작 그림책은 유아 시기에 몇 권 정도 읽히고 계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읽히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200권 정도 읽혀야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에 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에 푹 빠져서 책을 읽어줬을 때 아이의 하루하루 달라진다고 느껴진 순간이 집에 창작 그림책이 약 200권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읽혀주고 있을 때였는데요. 왜 아이가 말로 하는 표현이나 그림으로 하는 표현이나 행동이 달라졌는지 생각을 해보니 진주를 깨는 줄이 있어야 진주 목걸이가 되듯이 창작 그림책을 읽고 감정 코칭이 제대로 되어서 그렇게 밖으로 표현이 된 거였더라고요. 감정이 제대로 잡혀서 그 마음의 바탕에 인지 영역이든 사회 영역이나 과학 영역의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 책, 아이들의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해주는 마음몰랑 인성 창작 그림책입니다. 전 세계 창작 그림책 중 99권의 후보 도서 중에서 6개월간의 독자 모니터링으로 아이들이 공감하며 재미있게 읽은 책으로 30권을 선정하여 나온 전집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원하는 진짜 인성동화. 마음몰랑 책은 그림과 색감이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요새 어머님들이 딱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보여드리면 굉장히 만족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흥미있게 책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재미있게 봤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꿀꺽이 버티라는 친구에 관한 책이에요. 물고기 학교에 버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덩치도 크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상어에 관한 책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버티를 괴물 꿀꺽이라고 놀려요. 숨어있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죽은 척도 하지만 결국 귀신같이 찾아내 못살게 굴어요. 어느 날 버티는 괴롭히는 물고기 친구들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골치 아픈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난감한 상황을 버티가 아주 지혜롭게 이겨나가거든요. 이 책을 읽고 저희 아이들에게 넌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니 친구를 놀리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런 행동을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꼭 도와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모님들, 솔직히 아이가 이런 말을 책을 읽고 나서 표현하면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말로 하나하나 다 감정을 알려줄 순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책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이 책은 다른 전집인데요. 사회성을 키우는 동글세모 이야기, 감정이 뭐예요? 라는 책과 연결해서 읽어주니 너무 좋아요. 최첨단 로봇 안드로이드가 고민이 생겨서 박사님을 찾아오게 되죠. 친구들이 저랑 안 놀려고 해요. 그 이유는 감정도 모르는 로봇이랑은 놀기 싫대요 라는 고민을 말해요. 여기서 질문,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머리, 2번 가슴, 3번 배. 맞춰보세요. 맞아요, 바로 1번이에요. 의외죠? 감정이 생겨나는 곳은 가슴이나 배가 아니라 머릿속에 내에 있는 기억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림책이죠. 자, 그럼 다시 꿀꺽이 버티로 돌아가서 이 책에서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느꼈다며 감정이 뭐예요? 라는 책에서는 감정을 알면 친구가 많이 생기고 남의 감정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연결해주니 어떠세요? 창작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연결해서 읽혀주니 아, 그래서 친구가 그때 그랬구나 라며 아이가 친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는 건 어른들도 힘든데 아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있는데 사실 바로 마음몰랑에 포함된 카드 놀이예요. 질문 카드에 적힌 다양한 상황을 듣고 그때 느꼈을 감정을 마음 카드로 표현해보는 놀이예요. 예를 들어 술래가 질문 카드에 있는 질문을 해요.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성별이 바뀐다면, 엄마가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못 먹게 한다면,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모기가 자꾸 나만 따라다니며 문다면. 질문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카드 중 이렇게 좋아, 대박, 싫어요, 당황, 심쿵, 귀여워 등 이런 마음 카드를 내서 술래가 가장 자기와 마음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마음 카드를 선택하면 그 카드를 선택받은 사람만 주사위를 던져 보드게임을 진행하게 돼요. 결국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인데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때의 아이들은 승부욕이 상당한데 게임과 접목해서 감정을 배우게 되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렇게 마음몰랑 책이 부모님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마음몰랑 시리즈 2가 나왔어요. 상상몰랑. 상상 속으로 푹 빠지게 되는 세계 창작 그림책이에요. 정말 그림이 너무 예뻐서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중 메아리산의 외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메아리는 어떤 건지 아시죠? 야호! 라고 소리가 들리면 야호!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메아리산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에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절대로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산의 대장인 에베레스트 산이 정해준 규칙인데 규칙을 어길 시 아주 매운 꿀밤을 받게 돼요. 산기슭에는 친절한 할아버지가 산에 쓰레기도 줍고 나무도 심어주며 살고 있었고 메아리산은 그런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고 산이 무너지는데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아리산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말하기에 규칙을 깨고 할아버지 도망가세요 라고 외치며 할아버지를 구하게 돼요. 그 다음 장면에서는 에베레스트 대장이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메아리산은 매운 꿀밤을 맞는 걸까요? 아이들과 같이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저희 아이는 어떡하지? 꿀밤 맞으면 안 되는데 꿀밤 맞으면 산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메아리산은 좋은 일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결말 너무 궁금하시죠? 아이랑 꼭 같이 읽어보세요. 창작책이지만 이처럼 환경보호, 자연과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관계라는 누리과정 주제까지 녹아져 있어요. 아이를 먼저 키우신 선배들이 부모와 상호작용이 감정적으로 잘 이루어진 아이들이 사춘기 때에도 자연스럽게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몰랑 그림책과 상상몰랑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와 감정 소통을 해보시길 응원하며 다양한 창작 그림책을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멋진 날개를 달고 만나요. 안녕!